정리하면 저 뒤에 볼 수 있는, 그죠? 김치 싸대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김치만 보고 있다. 그죠? 근데 정말 기업은 원하는 건 저 뒤에 프린트 잘 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요. 1조 할 수 있습니다. 이바지죠. 이런 정성이 있으면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수나 달인에게 근데 지원 동기는 보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 거니까 예시.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 한전 공채가 떴죠. 한전이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뭐 원래는 1000명 이상을 모집한다는데 일단 상반기에 한 4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전 자소서가 그렇게 뭐 독특하진 않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대졸 수준의 신입사원 공채라고 해요. 총 462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작년 재작년부터는 지역 전문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전국권이 있고 지역 전문 사원. 근데 지역 전문 사원은 아마 입사 후에 해당 지역에 한 10년 이상 의무 복무가 돼 있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게 더 3, 4년 단위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는데 오히려 뭐 한 지역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이제 모직 직무는 사무 직렬이 140명 정도고요. 나머지가 기술 직무입니다. 아무래도 한전이 전기 연관되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많고요. 원자력은 좀 예전에 비해서 소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사무관리 쪽에는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뭐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서는 외국어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하죠. 그래서 700점 이상을 하한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엄밀히 말해서 외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외국어도 포함되니까 환산 점수 표가 있으니까 외국인 점수와 자격증으로 기계적으로 정량적인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외국어도 이제 전형 문제 서류 전형 외국어나 자격증 자소서는 적부문 파악한다 정도로 하고 전체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이나 인성 면접이 있고 직무 면접, 종합 면접, 최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쪽에는 엄밀해서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기 시험에 보면 사무관리는 이제 공통은 의사소통력,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이고 자원관리력,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든지 다른 쪽은 기술 전공 분야의 질문이 있지만 사무관리는 오히려 없습니다. 자원관리도 엄밀해서 NCS 직업 기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공이 약간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전공이 엄밀해서 기사 수준이었는데 요즘 기사 수준보다 높고요. 필기 시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지원자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이걸 엄밀해서 떨어뜨리는 전형 형태로 많이 되다 보니까 메인 질문보다 구석구석에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빡시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 외국의 성적은 보면 850점 이상 되면 무조건 100점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채용 시 우대는 여러 가지 우대 사항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인재가 24%이기 때문에 미달할 경우는 차점자를 합격시키겠다.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지는 보시면 다 엄밀해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여기 보면 3차 학계에 대해서 추후조에서 면접 시에 면접, 이거 이제 오해가 많습니다. 이제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했는데 왜 엄밀히 말해서 면접일 때 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사팀에서 확인하는 자료지 그걸 면접관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어느 학교, 뭐 성적, 뭐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게 돼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오해해 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가지고 네이버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가면 전혀 이상한 뭐 미리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게 국감 지적 사항이고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다음에 지원 가능 학과의 경우는 사문원 전공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 ICT 이런 거는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전기 분야는 이제 가장 많이 뽑는데 이렇게 아예 나눠놨습니다. 전기 기술 학목과 학과목을 전체 이수 과목의 30% 이상 이수한 경우는 전기 기술 관련 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외국어 성적도 보면 영어 토익하고 여러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환산표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어도 환산표가 있고 중국어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쭉 보시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격증의 보유 가점은 이제 사무직은 저기 한국사, 국어능력, IT, 외국어 이렇게 돼 있고, 계열별은 이렇게 뭐 각각의 기사, 기능사, 뭐 산업기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능사는 없고 산업기사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 쪽은 저 5개, 아니 4개 항목에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고, 전기도 기술직도 이렇게 매기게 되는데 동일 조건에 전기 기사가 있고 전기 산업기사가 있으면 높은 쪽만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사무직도 외국어도 높은 점수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일 쪽에서 외국어가 뭐 2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10점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할 게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심플합니다. 3개 항목인데 3개 항목이 2개 항목은 약간의 여러분들의 뭐랄까 경험 베이스, 역량 베이스를 질문하는 거고, 하나의 항목은 엄밀해서 한전에 대한 관심사를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항목 한전의 4가지 인재상 중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치관 또는 교육, 뭐 경험, 경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사 700자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은 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한전을 지원한 후기 또는 지원 직무를 선택한 계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인 교육상황, 경력, 경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이것도 700자입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3번은 아예 이제 개인적인 거와 좀 다른 거죠. 최근 한전 또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견해입니다. 본인의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견해를 설명해라.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적어오면 아마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하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에서 예전에 많이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한전에서 예전에부터 했었습니다. 2015년에 이 자소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요 부분에 3번을 보는 통해서 한전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빨간 글씨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개인을 나타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외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감점도 아니고 오히려 뭐랄까 빵점 주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그래서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앞쪽에 지원서에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리 굴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 할 때 이렇게 막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전에도 예전에 이런 원칙이 없었어도 인사 담당자가 미리 읽어보고 거기다가 화이트를 칠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면접관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좋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건지를 조금은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본인의 가장 인재상 중에 본인이 부합하는 인재상 2가지와 그걸 본인의 가치관 또는 교육, 경험, 경력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죠. 2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인재상을 못 찾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인재상은 아닙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그래서 헷갈릴까봐 한전의 인재상 4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뭐냐 하면 채용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통섭형, 기업강형, 가치창조형, 도전 이렇게 4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2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본인의 교육이나 경험, 경력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기업가형은 엄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도덕적인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런 단어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개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도덕적이다 보니까 역량하고는 약간 연결고리가 애매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저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는 통섭형 인재. 통섭형 인재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포스코부터 시작해 T자형 인재에서 진화된 형태죠. T자형 인재는 이제 본인의 전문 지식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지식이 있는 거고, 통섭형은 도넛형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전에 포스코에서 많이 썼던 건데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식, 종합적인 지식이 있는 걸 통섭형 인재라고 합니다. 물론 그거 위에 통섭적인 지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엄밀히 와서 이제 팀워크나 이걸 하는 리더십 쪽으로도 통섭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 한전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적인 인재.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흔히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는가. 네 번째는 가치 창조입니다. 뭔가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그래서 기존에보다 조금 진화했던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결과 아니면 주어진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했던 목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라. 그래서 첫 문장은 이제 그래도 700자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묶어 쓰기는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다면 두 개를 나누면 350자로 나눠서 그렇다고 또 350자를 나누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럼 첫 문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자고요. 그래서 저는 A의 통섭 A 경험을 통해서 통섭형 인재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통섭형 인재가 갑자기 맞다고 이거 좀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 돼버리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A 경험을 통해서 통섭형 인재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A 경험을 통해서 도전적인 모습을 제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첫 문장으로 가져가자고요. 그러고 설명을 해주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 이제 문제는 그 장점을 얘기했다면 여기 교육, 경험, 경력으로 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 적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통섭형 인재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왜? 독특한 경험 하나만 얘기할 수 없는 경우. 리더십을 얘기하면 총학생회장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여러 개를 갖다 붙이는 구조도 됩니다. 근데 그 구조보다는 엄밀해서 교육, 경험, 경력을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적습니다. 근데 경험인데 이 경험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애매한데 그래도 구조는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걸 아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공식은 아니지만 구조를 얘기한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쓰라는데 아까 했듯이 A 경험을 통해서 통섭적인 인형을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글로 쓰다 보니까 잘 안 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엄밀해서 질문의 통섭형 인재를 만약에 증명한다면 실제 보면 A 경험이란 걸 갖자 한번 적어보고요. 상황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상황 설명이 대부분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700자에 두 개를 적으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줄인다. 한두 문장? 한 문장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에피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피소드. 그리고 과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설명하다 보면 과대표 했을 때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게 너무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진다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인사 담당 면접관은 그 상황이나 이게 안 궁금하다는 거.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본인의 노력과 행동. 이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충실하게 적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고요. 아예 팀워크를 위해서 저는 직접 녹취해서 어떻게 했고요. 실제 보면 저희는 자꾸 싸우니까 장점만 하는 회의를 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적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클립 올려놨죠.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엄밀히 말해서 상황이나 과정 생각은 전혀 안 궁금하다.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가장 궁금해한다. 왜?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가장 궁금한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미래에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요게 역량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얘기했듯이 두 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첫 문장은 결론부터 A 경험을 통해서 통섭형 인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B 경험을 통해서 도전적인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상황 설명은 짧게 한 문장으로 디테일하게 에피소드로 확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노력과 행동을 이걸 좀 장하게 길 수가 없어요. 짧게 나열해.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돼봤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과정, 생각은 줄이시라고요. 왜? 굉장히 짧은 질문입니다. 700자에 두 개를 적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엮어서 적는다? 그건 반대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또 면접의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번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 및 희망 직무 및 선택 이유 이겁니다. 입사 후 포부죠.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전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희망 직무에 대한 선택 이유 이게 있고 입사 후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 두 개가 지원 동기, 흔히 우리가 아는 지원 동기고 뒤쪽이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원 동기는 보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 거니까 예시입니다. 꼭 한전이라고 보시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오 본 겁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는 기사라는 표현 피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사라는 표현은 높은 말이 아니고 낮춘 말이고 일본식 원자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인사 담당 면접은 하나 써서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라는 표현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죠. 뭐 이거는 다른 기업 그룹사 얘기할 때도 많이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솔직하게는 돈 벌기 위한 건데 그건 애매하잖아.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써서 안 믿는다는 거. 두 번째는 저의 적성과 비전과 일치합니다. 모르겠다는 거. 세 번째는 개인적인 친구 쓰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근무하신 한전 이거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최악의 지원 동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근데 좋아. 그러면 이걸 또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지원 동기는 엄밀해서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좀 나눠보면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개가 다 돼야겠죠. 한전에 대한 장점이나 차별화를 좀 검색해야겠죠. 이거는 네이버보다는 구글.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사무직이면 한전 전체를 얘기해도 됩니다. 사무직은. 근데 이제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ICT 쪽은 거기에 특화된 장점을 꺼집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보다는 구글 하면 여러 기사 나오는데 한전은 AB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 플러스 직무가 있어야겠죠. 직무. 근데 직무는 엄밀해서 한전 이유만 적어도 충분히 됩니다. 또 직무를 적으려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직무는 버리자고요. 왜? 본론에서 직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어떻게 하든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장하게 만드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하게 만들어서 가고 싶다 이 논리로 가는데 그러면 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핵심으로 줄이자고. 그래서 본론이 중요해요. 본론은 뭐냐면 잘할 수 있는 이유. 그죠? 이거는 결국은 회사가 아니고 직무에 있습니다. 그럼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장점을 어필하면 돼요. 그게 희망 직무의 선택 이유입니다.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가 가지 못한 장점 차별화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직무 베이스로 한다면 그 직무와 연관되는 공부했으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전공을 포괄적으로 언급보다 과목을 언급하는 게 좋겠고요. 자격증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경험도 있겠죠.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은 거기에 연관되는 프로젝트에 쓴다, 인터넷 쓴다, 현장 시술 이런 것도 되겠죠. 여러 개. 간접적인 경험은 롯데리아에서 알바도 고객도 잘 알고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요. 1조 할 수 있습니다. 2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도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엄밀해서 다른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이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 파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면 한전의 지원 동기는 구글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각자의 파트 분야에 따라서 장점을 조금은 끄집어내라. 그럼 깊이 있는 분석은 또 아니죠. 깊이 있는 걸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냥 좀 가벼운 것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찾으면 다 똑같은 걸 찾기 때문에 구글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구글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지원 희망 직무 선택 이유는 본론에서 내가 이러이런 장점 이런 공부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가자고요. 그게 지원 동기입니다. 괜히 또 지원 희망 직무를 뭐 선택하기 위해서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700자 내에 입사 후 포부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 지원 동기 부분은 한전의 지원 동기 희망 직무의 선택 이유는 이제 됐죠. 근데 희망 직무의 선택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가 선택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적어야 되는데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입사 후 포부는 이제 이 고양이처럼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강아지처럼 적거든요. 막연한 게 가장 많아요. 제일 애매한 게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거는 직급, 팀장 뭐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배 사원을 위한 멘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웃긴 거는 꼭 한전이 아니더라도 모든 회사 같은 그런 추상적인 입사 후 포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세부적으로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보 수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중수 수준으로 가면 업무 관련 자격증도 따고요. 기회가 되면 대학원도 갈 거고요. 꾸준히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중수로 할 것 같으면 초보로 적었어요. 중수는 업무에 나서 일을 안 하겠다요. 내 대학원 갈 테니까 일찍 퇴근시켜주세요. 이런 논리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수나 달인의 경지. 아 너무 옛날이라고요? 고수나 달인의 경지. 그죠? 대륙은 참 위대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 이거는 구글링에서 이제 했는데 저 아저씨 머리 위에 수박이 있는데 이게 또 합성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다음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과감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죠. 중국은 대단해요. 그죠? 이런 정성이 있으면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수나 달인의 경지에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뭐냐? 일단은 1년, 3년, 5년, 10년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나눌 수 있는 건 노대 그룹만 돼요. 노대 그룹은 10년 후 입사 시나리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는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면 중견은 5년, 대기업은 10년이니까 한전은 한 10년 후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 순환보직 해요. 순환보직 하지만 10년 후에 그 시점에 딱 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지사라는 업무를 좀 하는 것보다는 팀 이름을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징수 파트에서 최고 전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인사 파트에서 최고 전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좀 정해보라고. HRD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홍보 파트에서 이런 최고의 전문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목표만 던져주면 안 되죠. 그걸 목표를 어떻게 할래? 입사 후에 그걸 어떻게 달성할래가 액션 플랜입니다. 액션 플랜. 근데 이거는 액션 플랜은 이제 지원 동기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준비했던 걸 얘기했던 거고요. 얘는 입사 후에 할까? 입사 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사 파트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기존의 인사 채용이나 인사 평가 시스템을 제가 분석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겠다든지. 인사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내부적인 직원들의 만족도라는 직원들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이러이런 방식 이렇게 하겠다든지. 징수 파트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뭐랄까 국민들의 실제 보면 사용자 고객들의 어떤 살아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가입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걸 적습니다. 이런 거 적으라면 이제 걱정해요.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떡할 건가? 근데 이거는 현직자도 정답 못 쳤습니다. 여러분만의 논리, 생각만 적으면 돼요. 틀린 답변 적어도 돼요. 왜? 본인이 이 친구는 본인이 어떤 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요 뉘앙스만 남겨줍니다. 근데 이게 700자 내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포부는 나열해야 됩니다. 이런 목표가 될 거고 그래서 A, B, C, D 등의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700자를 잘못 구성하면 뭐 입사 포부가 약간 작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잘못 구성하면 입사 포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해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분명히 저 세 가지를 포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도 반드시 목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A, B, C, D 등의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최소한 2문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를 뭐냐면 뭐 자소서닷컴이나 사람이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키라면서 적지 마시고 워드나 이런 데다 프리하게 적은 다음에 좀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 한전과 사업에 대한 관련된 주요 이슈와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찾아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찾으면 다 비슷한 걸 찾습니다. 이게 제 화면에서 어제 네이버에서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이버에서 찾으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장기적으로 구글 알림에 이렇게 등록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은데 정 안 되면 구글을 통해서 조금 활용하는 게 낫다. 구글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은 해가지고 원래는 구글에 미리 등록해 놓고 꾸준히 봐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하자고. 근데 이거 2015년에 분명히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내가 너무 큰 메가 이슈를 잡는 게 과연 맞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요 이슈를 찾아보면 전부 다 메가 이슈가 많습니다. 또 원전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실제. 근데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나만의 의견이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메가 이슈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2015년에 보면 밀양 송정탑 얘기를 막 하질 않나? 그거 해결 방법 없잖아요. 뭐 최근에는 또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주니까 뭐 아예
누진요금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걸 개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면접관은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 면접관 입장에서는 누진요금 개편하면 성과급 못 받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실제 합격한 친구는 어떤 얘기 하냐면 진짜 메이저의 이슈가 아니고 마이너 이슈를 한다. 근데 마이너 이슈인데도 굉장히 뭐랄까 느낌. 50세 이상은 전기 요금을 전기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이런 걸 해봅시다. 이런 얘기. 그래 따지면 마이너한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고객들을 한전에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요. 그래서 소재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찾아보고 구글도 검색하면 텍스트를 검색하면 텍스트가 좀 애매하면 뭘 검색하냐면 이미지 검색하면 이제 이런 이슈 사항들 뽑아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증권 탭에 가면 전기와 연관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뭐 산업분석 보고서에도 전기 관련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찾아보시는 것들이 낫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게 한전에서 예전부터 많이 스마트 그리드도 많이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건드리는데 이제 조금은 현실성을 많이 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현실성 개선 방안이 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 방안을 하나만 딱 던져 놓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풀어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한전에서 대표적으로 사내 제한들이 이제 회사 내는 사내 제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남사업본부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봇대에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한전의 전기가 부족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메이저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구글 알림에 평소에 등록해놓고 꾸준히 보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 이슈, 현실적인 대안, 정답이 아니라도 한 게 없다. 그리고 단계별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러 대안을 같이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여기는 이슈가 아니고 본인의 견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삼성도 똑같은 거 있죠. 사회 이슈와 본인의 견해인데 본인의 견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한 것만 그대로 해놓는 거는 바보짓거리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개선사항 그럼 개선사항을 하나만 던지면 면접에서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개를 던집니다. 단계별로 풀어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쪽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정리하면 저 뒤에 볼 수 있는 그죠 김치 싸대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김치만 보고 있다. 그죠? 근데 정말 기업은 원하는 건 저 뒤에 프린트 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죠? 김치가 날아가면 재빨리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묻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김치만 보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남들이 흔히 하는 메이저 이슈 네이버에서 뺏긴 걸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견해는 거의 없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한 이슈를 건드리고 마이너 이슈를 할 때는 개선 사항을 하나만 얘기한다면 면접관은 그걸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답은 좀 없다. 그래서 정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물론 딱 여러분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친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가는 것. 그걸 자꾸 꼬아서 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전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봤는데 조금 차별화 포인트는 엄밀해서 이겁니다. 저 참치에 대해서 적어라니까 저 친구는 조개 일종이다. 둥글고 납작한 원통 모양이고 껍질이 철로 해졌다. 그리고 눈코기 같은 감각기관이 없다. 그리고 최근 유전자 편에서 고추참치, 야채참치의 새로운 참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엄밀해서 이거 참 재밌는 친구. 웃기기도 웃기지만 이 친구랑 여러분이 취업 경쟁에서 부딪히면 죄송하지만 이 친구가 이기거든요. 왜? 여러분 참치적을 하면 첫 번째가 합격한 선배 거 그대로 뺏기거나 두 번째는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가 면접의 답변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찾고 있다는 거. 근데 기업은 그게 아니고 이 친구처럼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친구를 원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좀 재밌죠. 근데 여러분은 공감 안 하지만 저희 때는 매일 그러니까 불조심도 뭐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항상 면접에서 묻는 게 다른 친구와 비슷한 전공, 비슷한 자격증,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본인만의 차별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그 차별적인 노력을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인턴 이런 거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한전의 차별적인 노력은 전기 관련 것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이슈관을 정리하는 것도 차별적인 노력이고요. 나주까지 못 가니까 나는 부산에 있는 두 개의 한전지사를 가봤습니다. 이것도 차별합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거창한 차별화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얘 전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실제 보면 집에서 캐드 카티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 부분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소서나 면접에는 조금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어렵다. 왜? 여러분 자꾸 거창하고 인턴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본인만의 노력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먹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제 생일날 누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줬으면 좋겠지만 사진만 이렇게 보내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 30년 동안 고등학교 때 절친인데 30년 동안 보냈어요. 근데 뭐 영어를 좀 싫어했던 친구인데 최근까지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런던에서 근무했는데 그죠? 제가 벌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별로 식당이 있고 그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지 우리가 그 집을 갔다는가. 근데 어떤 집은 메인 요리가 아니고 밑반찬이 맛있어도 가는 집이 있겠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의 역량 장점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스펙이었습니다. 자격증, 학점, 학교 이런 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라는 거. 여러분의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스토리, 그 경험이라는 거. 근데 경험을 여러분은 자꾸 메인 요리를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근데 기업은 메인 요리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에피소드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메인 요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국토대장정 사람이 다치고요. 꼭 다리만 다치고 그런 거 쓰고 그래서 팀풀 조별 과제 캡슨 디안 창의 설계 무조건 다 팀장일 거야. 그 다음에 팀워크를 제한하는 악익이 나타나고요.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성장 과정 잘 적으라고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롯데 신한은행 이런 데는 적으라고 하는데 이 성장 과정도 부모님 속에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떤 친구는 성장 과정 적으라니까 어떤 걸 적었냐?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대요. 신고해야 되죠. 근데 종아리 300대 맞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학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 친구 다르게 종아리 300대를 맞았는데 처음엔 아팠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고 하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래서 자기는 끈기가 생겼대요. 근데 그까지만 얘기했으면 엄밀해서 이제 교수님들 얘기해요. 왕년에 내가 말이지 이거잖아. 근데 그 친구 한 문장을 더 줘요.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 가지고요.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 이상 해준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죠. 그 친구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기업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엄밀해서 백화점 아르바이트 6개월 했습니다.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누워있다가 친구 됐다가 하루 갔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왜? 자소서에 하루라고 안 적으면 됩니다.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좋아. 면접관을 며칠 했으니까 하루 했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기업은 작은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저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역량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큰 경험, 메인 음식 이슈만 자꾸 메인 음식만 자꾸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남들하고 자기소개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 이 서브적인 거 작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못 적냐? 이거 정리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자소서 질문 보고 답을 찾고 면접도 질문 보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있는 건 잘 적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이 없는 건 못 적게 됩니다.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답을 많이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른 클립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경험 정리부터 다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한전에서도 자소서를 위한 것도 되지만 면접을 위한 것들의 연습이 바로 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나 여러 양식이나 표가 있는데 스타기법도 그 표지만 그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주면 우리는 자꾸 숙제로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별로 안 추천하고 싶습니다. 표나 양식 하면 아닙니다. 좋아.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A4지를 정리하면 잘 안 본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연대계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이겁니다. 전지입니다. 전지를 2장 사다 붙여놓고요. 제발 어디 파냐고 묻지 마요. 문방구에 팔아요. 다이소도 팔고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2장에 600원 하거든요.
근데 2장 정도 산 다음에 집에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붙입니다. 방심은 많이 넣으면 동그라미 가지고 이쁜데 우리 정세는 안 맞아요. 그럼 전지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많이 쳐요. 그래서 동그라미 속에는 내가 했던 경험,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거 적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습니다. 이거 할 때 2가지 욕심 버리자. 왜? 이거 할 때 뭐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이거 숙제 아니거든요.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면 됩니다. 2번째, 자소서 면접에 꼭 써야지.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나서 밖에 못 씁니다. 근데 적어란 이유는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목적은 5가지. 첫 번째는 경험, 무조건 역량을 증명하는 건 이제는 스토리 경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작은 경험도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리하라고 그러면 얘는 핑계 대거든요. 다음 주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들어가서 하나 적고 눈도 하나씩 적습니다. 2번째, 자소 질문 다 다릅니다. 회사별로. 3월 9월에 몰려 나옵니다. 시간 없으면 하는데 경험 없으면 없습니다. 그 경력이 다 있습니다. 3번째, 나는 사무관리 쪽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인사파트를 지원하고 싶은데 인사파트 이전에 뭐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엄밀해서 이제 총무 파트나 다른 격리 회계도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인사 파트의 경험이 아니고 총무 회계에 갔던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썼던 거 끌고 와가지고 끝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 면접관은 얘 직무 모르네. 그러면 그 경력이 다 있다는 거. 3번째, 4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옵니다. 5번째, 기껏 편의점 알바 적어놨는데 면접관이 혹시 그 이외에 다른 경험 없습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면접에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되면 갖다가 쓰면 자소서, 이거 갖다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말할 컨텐츠, 쓰고 말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4-5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합니다. 결국은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충실히 하고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우선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말하고 쓰는 거. 이게 자소서 면접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다른 클립에서 제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단 애매한 게 700자다. 700자 속에 모든 걸 넣어야 돼. 1번 항목은 2개의 인재상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으로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 항목에는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도 써야 되고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까지 다 적어야 된다. 이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인재상은 그 결론에 이런 A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통속병 인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 들어가면서 스토리를 경험을 에피소드로 확 들어가면서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피소드의 증명에서도 노력과 행동이 많게 상황 설명이 많게 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적으면 되고 2번째는 회사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통해서 막 활용해서 찾아보는 거. 한 문장이면 되고 지원 직무 동기는 선택 이유는 이러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선택해요. 입사 포부는 짧지만도 목표를 제시하고 ABCD 등의 입사 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한전 이슈는 메이저 이슈보다는 저는 마이너 이슈를 추천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의 논리 대안보다는 여러 개를 던져주거나 단계별로 풀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전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지만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두시고요. 뭐 한전 자소서를 첨삭하시고 싶은 분은 뭐 댓글에 좀 신청하세요. 아니면 제가 뭐 엄밀해서 별도의 댓글에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한전 자기소개서에서 분석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든지 찍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험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야지만 한전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